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로이드 달빅 코드 패치에 대해 발표할 A3 시큐리티 박정훈입니다. 진행 순서는 개념 설명, 툴, 시나리오, 시연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되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코드 패치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필요한 개념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코드 패치 진행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APK 파일 추출, 두 번째로 코드 분석, 마지막 세 번째로 코드 수정,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드 패치 흐름에 대한 세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흐름도에서 가장 중점으로 보실 부분은 어떻게 코드 패치가 이루어지는지 흐름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APK 파일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APK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서 압축 파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PK 파일 안에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DEX 파일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APK 추출 후 코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요. DEX 파일을 자르 파일로 변환하여 코드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코드 분석이 끝나면 다시 DEX 파일의 바이트 코드를 스마일리 코드로 변환하여 코드를 수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한 가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변환된 자르 파일로 코드 분석과 코드 수정을 같이 하면 되지 왜 번거롭게 따로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르 파일로 변환 시 기존 원본 파일과 100% 동일하게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코드를 수정하게 돼도 다시 DEX 파일로 컴파일 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마일리라는 코드로 변환하여 코드를 수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 수정까지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컴파일, 사인, 인스톨 단계를 거쳐 수정된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부터 앞서 나왔던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빅 코드 패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달빅이 뭐냐? 달빅이란 구글의 댄 본스타인이 만든 가상머신으로 안드로이드 어플을 작동시켜주고 엔진 역할을 하는 레지스터 가상머신을 말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안드로이드 어플을 동작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달빅 바이트 코드. 달빅 바이트 코드는 달빅 가상머신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를 말하게 됩니다. 다음은 흐름도에서 나왔던 용어와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PK 파일이 가장 먼저 나왔었는데요. APK 파일이란 자르 포맷으로 압축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파일을 말하게 됩니다. APK 파일 내부에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들어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파일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추가로 필요한 파일을 정의한 assets 파일, 컴파일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정의한 라이브 파일, 출처와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서, 서명, 파일 해시가 들어있는 메타 인풋 파일, 컴파일이 되지 않은 레이아웃, 문자열, 이미지 등을 정의한 리소스 파일, 마지막으로 DEX 파일. DEX 파일은 다음 뒷장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X 파일은
자바 코드로 작성돼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을 dx라는 도구를 사용해 변환된 파일을 말하게 되며 달 및 가상 머신이 인식할 수 있도록 클래스 파일을 바이트 코드로 변환한 파일을 말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달 및 가상 머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 언어로 짜여진 실행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르 파일. 자르는 여러 개의 자바 클래스 파일과 관련 리소스 및 메타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놓은 파일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에 흐름도에서 코드 분석할 때 비교적 쉬운 언어인 자바 코드로 되어 있는 자르 파일로 변환하여 APK 파일을 분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달빅 OP 코드, 흔히 스마일리 코드라고 부르는 이 녀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K 핵심 구성 파일 중 하나인 덱스 파일은 바이트 코드로 짜여져 있습니다. 바이트 코드는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로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언어인데요. 따라서 변환도 쉽고 바이트 코드보다 비교적 가독성이 더 높은 스마일리 코드라는 코드로 변환하여 코드를 수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스마일리는 달빅 바이트 코드의 어셈블러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셈블러 언어는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계어와 거의 1대1로 대응하는 기호로 표현된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코드를 스마일리로 변환하여 실제 수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개념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다음 챕터 2에서는 실제 실습에 사용되는 도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4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 앱을 PC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오모 앱 플레이어. 두 번째로 안드로이드 APK 분석 디컴파일러의 JADX. 세 번째로 APK 컴파일, 디컴파일, 사인, 인스톨 기능을 묶어놓은 종합 툴인 APK 이지 툴. 마지막으로 에뮬레이터 인스턴스나 연결된 안드로이드 기기와 통신할 수 있는 다목적 명령줄 도구인 ADB. 이렇게 4가지에 대해 툴을 알아보았고 실제 시연 때 이 4가지 툴을 사용하여 시연하게 됩니다. 챕터 3은 실제 시연에 대한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장인데 이거 하고 시연을 하려 하니 시간이 길게 잡아먹혀서 바로 시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내용은 루팅된 단말기에서 루팅 탐지 로직을 수정하여 우회하는 시연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모 앱 플레이어는 실제 루팅된 안드로이드용과 비슷한 환경으로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테스트할 앱은 여기 보이시는 인시큐어 뱅크라는 앱입니다. 앱을 실행하게 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루팅된 단말기라고 파란색 글자로 스트링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글자가 루팅이 되지 않았다라고 변경되게 코드 패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PK 파일을 추출합니다. ADB 명령어를 이용하여 실제 파일은 대부분 데이터 앱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데 보시면 컴 안드로이드 인시큐어 뱅크라고 디렉토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시큐어 뱅크 디렉토리에 들어가면 베이스라는 APK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apk 파일을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b 풀 명령어를 이용하여 디렉토리를 통째로 바탕화면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파일이 통째로 추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코드 분석하기 위해 apk 파일을 JADX에 넣어서 자동으로 자르 파일로 변환해 주는데, 아직 디컴파일이 되고 있는 중이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바 언어로 되어 있는 파일로 변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rooted device라고 스트링 값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스트링 값을 검색하게 되면 바로 나오는데, 이쪽에 show root status라는 함수에서 실제 루팅을 탐지하는 로직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루팅 탐지를 바이패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 로직을 보면은 시스템 앱 아래에 슈퍼유저.apk라는 게 존재하게 된다면 루팅이 되었다라는 멘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난독화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슈퍼유저.apk와 같은 탐지하는 앱을 이름을 변경을 해가지고 루팅되지 않은 단말기다라는 분기문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고, 저희는 근데 실제로 스마일리 코드를 변조하여서 바이패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아닌 if문이나 분기문을 변경하여 실제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k ED2를 실행시켜서 그냥 이 베이스 apk를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디컴파일을 누르게 되면 실제 파일을 스마일리 코드로 변화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앱이 크면 클수록 진행 속도가 오래 걸리지만 현재 테스트용 apk는 앱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디컴파일이 완료될 것입니다. 좀 걸렸는데 디컴파일이 석세스 했다고 멘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을 열어보시면 스마일리 코드로 변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열게 되면 아까와 다른 자바 언어와는 다른 스마일이라는 문법으로 짜여져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아까 보았던 show root status라는 함수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메소드 show root status라는 함수가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메소드 show root status부터 여기 end 메소드까지가 show root status에 대한 함수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rooted device가 있는데 rooted device가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아래 device.rooted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디바이스 not rooted로 이동 분기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cond 2라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cond 2. 스마일리 문법을 이번 시간에는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제가 여기서 발표할 것은 if문의 분기문을 변경하여 이쪽으로 이동하는 코드를 이렇게 수정할 건데, if NEZ V0라는 게 V0가 0이 아니면 cond 1로 이동한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V0가 현재로서는 무슨 값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V0를 1로 만들어주고 분기점을 루팅이 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2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가 수정이 되고 나서 저장 후 다시 컴파일하게 됩니다. 컴파일하는 동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앱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앱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컴파일과 사인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컴파일과 사인이 완료된 앱을 다시 플레이어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로그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시도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device not rooted라고 글자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시연이 끝났습니다. 실제 금융앱 취약점 진단 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취약점을 점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세미나로 많은 지식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지식을 공유할 기회가 된다면 더 재밌는 내용으로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